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자유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바로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신 분들과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소되신 분들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 어쨌든 간에 형사재판을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좀 보면 의료인인 의사분들도 있지만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제약회사의 담당 영업사원이나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의료인들인데요. 저도 고려제약 사건을 수사 단계 때부터 몇몇 의사분들을 변호를 했고 그 중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대부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나머지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신 분들 외에 벌금인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몇몇 분들, 예를 들어 사무장님 같은 분들은 벌금을 구형받았어도 면허 자격 정지가 되는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형사재판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의사 면허 정지의 위험은 사실 어디서 갈리냐면 내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문이든 바로 이제 형사재판으로 기소됐다라는 통지서든 받으신 분들은 범죄 사실 및 범죄 일람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려제약 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 영업사원 누구로부터 기간이 이제 적혀 있겠죠. 그래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몇 회에 걸쳐 합계 몇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몇 원, 이 금액 부분입니다. 의사 면허 정지는 이 금액별로 정지가 될지 안 될지와 정지되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사 면허 자격 정지 기준입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리베이트 대에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받은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이란 리베이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가 1차인 경우, 즉 리베이트로 처음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로 끝납니다만 300만 원 이상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기준이 점차 증가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1차가 아니라 2차나 3차 혹은 4차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이라도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구형받았는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벌금만 납부하면 종료되는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통해서 다투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 말고 처음부터 바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된 분들을 상담을 하고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단순히 정지의 위험을 넘어서서 의사 면허 자격 취소의 위험에까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아래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이 넘어가는 처벌,
예를 들어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의사 면허 자격 취소의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소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의료인들, 그러니까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처한 의사분들은 이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되냐 안 되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분들 중에서 금액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자격 취소가 될까 안 될까의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안이 어찌됐든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갔든 아니면 약식 명령을 받으셨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했든 간에 앞으로 우리는 형사재판을 대비를 하셔야겠죠. 형사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대응 방법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나 변호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들을 어떻게 반박하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려제약 말고 다른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들을 변호를 했고 현재도 변호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 검찰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들을 다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한 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1심만 2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려제약 사건은 이제 기록을 복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재판이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앞으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실 절차가 길고 가야 할 난관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파트너인 변호사를 신중하게 택해서 하나하나씩 또 풀어나가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사건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리베이트 사건들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컨텐츠는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